뭐 예전 선배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처음 고3 모의고사 풀었을 때 60 몇 점, 70 몇 점 맞던 분들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이 과정이 끝날 때쯤 다 한 등급은 다 위로 올라갔었고 1등급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꾸준히 반복적으로 영어를 해야 된다 했죠. 네, 숙제가 다 돼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어제는 이 숙제 검사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한 40분 걸렸나 봐요. 한 명씩 다 얘기해 주느라. 허허허. 윤서랑 진영이는 그 1회차 수업의 수업을 다시 봐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서 OT랑 설명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빈칸 추론을 현재 다루고 있고, 아마 독해는 이번 11월까지는 빈칸 위주로만 나갈 겁니다. 그렇다고 다른 유형 수업 안 하는 건 아니고 질문 받아서 모의고사 수업 해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빈칸 추론이라는 건 첫 번째, 잠깐 적어보세요. 편하게 들으면 됩니다. 아무 데나 뚫어야 돼요? 중요한 데 뚫어야 돼요? 중요한 데 뚫어야 되죠.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읽지 마시고 제발 목표부터 잡고 읽으세요. 그러려면 뭐부터 읽자고 했죠? 빈칸 문장부터 보자고 했죠. 근데 빈칸 문장이 통이 아니라면 빈칸 문장, 빈칸 말고도 빈칸 문장에 다른 말들이 써 있잖아요. 그런 말들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뭘 찾아야 되는지를 정하고 다른 말들에 대한 재진수를 찾는 거예요. 재진술. 똑같이 서 있으면 체크하고. 그러니까 체크하는 연습이 좀 있어야 돼.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이 글을 왜 썼지? 자,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한 단락이라는 건 주장이 몇 개죠? 한 개입니다. 한 개. 말하고자 하는 바가 하나예요. 그럼 써 있는 게 최소 4문장에서 맥시멈 12문장이면 그 모든 문장은 그 한 개 때문에 쓴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이해하진 못하지만 한두 혹은 네 문장으로 이 사람의 주장을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이런 얘기 하고자 하는 거구나. 그래서 주장을 빈칸에다가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니까 빈칸에 들어올 말이 이런 말이면 되겠다. 네 번째, 나는 이것도 좀 힘드네요. 이렇게 찾기 힘드네요. 하면 일치 불일치 풀듯이 보기와 지문을 하나씩 대조해서 이런 말이 있었다 하면 내비두고 없으면 X 치면 됩니다. 속어. 그러다 보면 하나 남아요. 그럼 그게 답이에요. 근데 2개 남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 다시 얘랑 대조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걸 왜 썼지? 그럼 그와 일치하는 거 하나를 고르면 돼요. 자, 모든 건 다 이렇게 풀겠습니다. 모든 건 다 이렇게 풀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빈칸이라고 하는 건 다 이렇게 풀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만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였다면 조금 위험한 게 실제 수능날 가면 눈으로만 풀던 사람도 갑자기 체크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그날 가서 할 거면 지금 연습할 때도 그대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눈으로 풀고 저는 수능 때도 눈으로 풀 건데요? 라고 하면 내가 할 말은 없지만 실제 갔을 땐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저는 독해할 때 중요한 건 웬만하면 다 세모치라고 그래요. 연결사건, 재진술이건 웬만한 거 다 세모치라고 합니다. 구분을 주지 않아요. 연결사는 네모치고 중요한 재진술은 세모치고 저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건 도구잖아요. 도구. 글을 볼 때 그냥 체크하는 도구잖아요. 그것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게 중요한 거구나 해서 체크만 해놓으면 한 번 더 읽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럼 그때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게 있었지. 눈에 띄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눈에 띄기만. 그리고 그 유튜브에 아직도 있는데 2년 전인가? 수능 만점자 애가 있었어요.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 아이가 영어 모의고사를 푸는데 그 분이 중요한 건 그냥 다 세모치더라고. 그 연결사건 단어건 상관없이. 그래서 1등을 따라하면 1등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분 좀 약간 특이했습니다. 왜냐하면 듣기가 나오는 도중에 독해를 푸는데요. 그 모의고사 푸는 법도 오늘 말해줄 건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듣기가 끝나면 띵동 하는 구간이 있죠. 그때는 풀 수 있는 독해 문제가 몇 개 있어요. 유형이.
근데 그 만점자는 정말 특이했던 게 듣기가 나오는 도중에 독해를 읽고 있어요. 그리고 듣기가 끝나면 듣기 답을 고릅니다. 그리고 다시 독해를 읽다가 독해 답을 골라요. 정상인이 아닌 거죠. 동시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듣는 거랑 보는 거랑 따로 처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이하신 분이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띵동 구간에는 독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도 시간을 확 줄이는 거라 그랬죠. 시간이 여유로워야 틀릴 것도 한번 생각해서 맞추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1번을 지난 시간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잡았었고요. 그런 다음에 재진수를 찾아 체크했었고, 그리고 주장이 초반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었고, 그렇게 해도 못 풀어가지고 다 읽은 다음에 일치불일치를 해봤더니 3번과 5번만 남았었고, 이때 다시 주장과 대조를 해보니까 3번은 맞지 않아서 5번이 답이었죠. 맞죠?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잠깐 설명할게요. 이 프린트 한 장 넘기자마자 끊어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읽기 써 있는 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만 끊어 읽는다는 건 도구입니다. 도구.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도구예요. 무조건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해가 되면 그냥 가는 거고, 이해가 안 되면 한번 끊어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 하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저도 영어 공부한 지 한참 됐는데 문장이 길어지면 한 번 정도 끊어줘요.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요 1번 문제가 있었고, 한 장 넘기겠습니다. 이제 뒤에. 아, 이게 어떤 멍청한 사람이 여기다 페이지를 안 넣어놨어요. That's me! 잘못됐어. 여기 보시면 됩니다. 풀었나요? 그 1번 해설은 영상이 있어요. 자, 여기 한 지문씩 요약을 하라고 할 때 무작정 막 끊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면 넘어가도 되는데 안 되면 한번 끊자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꼭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직독직해가 좋은 건데요. 직독직해가 좋은 건데요. 번역식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해하면 끝이에요. 내가 이해한 게 써있는 해석이랑 얼추 맞으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발 뒤에 있는 걸 앞으로 가져와서 한국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읽는 대로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지 뒤에 걸 가져와가지고 붙여버리면 듣기는 어떻게 들을 거예요? 듣는 대로 이해하고 보는 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 말 이해하죠? 1번부터 저는 영어를 읽지 않고 중요한 어휘랑 표현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냥 바로 해석하겠습니다. 1번. So far as는 as long as라고 했고요. 뭐뭐 하는 한입니다. 그래서 1번은 보면 너가 완전히 집중하는 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데 분명하게도 더 빠르고 더 쉽게 그것이 가져와지는 게, 즉 결과가 가져와지는 게 더 좋죠. 그럼 그걸 요약하면 결과는 더 빠르고 쉽게 오면 좋다죠. 그거를 그냥 기호처럼 쓰면 됩니다. 결과란 더 빠르고 쉽게 오면 완전 좋다. 자, 이런 식으로 요약해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내가 이해한 것만. 2번도 보세요. resolve는 명사로 결심입니다. 동사로는 해결하다, 결심하다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your, 소유격이기 때문에 명사죠. 결심. secure는 확보하다. 너의 결심, 확보하려는 충분한 음식을 너와 가족을 위해 will induce 유발하다. 유발할 거예요. 너에게 쓰도록 weary days, 지친 날들을요. in tilling the ground, in ing는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것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땅을 tilling, till은 갈다. 땅을 가는 것에 and tending livestock, 가축을 tend, 돌보다, 돌보는 것에 한 번 더 할게요. 처음부터. 너의 결심, 충분한 음식을 얻으려는 너와 가족을 위해
유발할 거예요. 너한테 지친 나를 쓰도록 땅을 갈고 가축을 돌보는데 이걸 이해하면 음식 얻으려면 힘들다는 거죠. But 근데 if nature provided food and meat 만약 자연이 제공한다면 음식과 고기를 in abundance 풍부함으로 ready for the table 테이블에 준비된 채로요. You would thank nature 너는 자연한테 감사할 겁니다. For sparing you much labor spare 누구에게 무엇을로 쓰면 누구에게 무엇을 덜어주다 아껴주다. 너에게 많은 노동을 덜어줘서 그리고 너 스스로 고려할 겁니다. 훨씬 더 잘 산다고. 됐죠? 그럼 2번을 요약하면 음식을 얻으려면 힘든데 공짜로 주면 완전 좋다죠. 그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3번 unexecuted purpose 실행된 목적은 요약해보면 is a transaction 거래입니다. in which 여기서 which는 그냥 그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 안에 시간과 에너지 spent on the execution 실행에 쓰여진 시간과 에너지가 are balanced 균형을 이루는 거죠. balanced against네요. 균형을 이루는 거죠. 결과적인 asset 자산과 한 번 더 실행된 목적이라는 건 요약해보면 거래인데요. 실행에 쓰여진 시간과 에너지가 결과랑 균형을 이루는 거래예요. An ideal case, 이상적 경우란 이런 건데 전자는 approximates가 수렴하다 가까워지다. 전자는 0으로 가까워지고요. 후자는 무한대로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전자가 뭐라고 그랬죠? 전자? 시간과 에너지라고 그랬죠. 후자는 결과. 3번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 때요. 시간과 에너지는 거의 안 쓰고 결과가 최대치로 나오는 게 최고라는 거지. 맞죠? 4번 purpose 목적은 그러면 justifies 정당화합니다. the efforts 노력을 eat은 purpose겠죠? exact는 동사로 가하다 행사하다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하게 했던 노력을 정당화시켜요. 오직 조건적으로 그것의 결실에 의해서 4번 그러면 시간을 최소로 에너지를 최소로 쓰면 최대 결과가 나온다면 그 정도 시간과 에너지는 쓸 수도 있다 로 하게 된답니다. 됐죠? 잠깐 저 보세요. 저 보세요. 10,000시간을 공부하고 100점 맞는 거랑 2시간 공부하고 100점 맞는 거랑 뭐가 더 좋습니까? 2시간 공부하고 100점 맞는 게 더 좋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인생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왠지 이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넘어가세요. 자, 해석을 다 끊어서 해놨죠. 그 다음에 주제문 및 작가의 주장을 알 수 있는 문장은 1번입니다. 1번. 그리고 3번도 알 수 있어요. 1번, 3번. 자, 이걸 난 틀렸는데요는 상관없습니다. 해봤다는 게 중요합니다. 전개 방식은 주장과 부연이라고 합니다. 주장과 부연. 주장하고 그걸 덧붙이는 말을 한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복습용이라고 위에 써 있습니다. 이제. 자, 이건 숙제로 복습을 해야 돼요. 이제. 지문 정리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 2번을 보십시오. 2번 풀이도 이대로 그대로 할 건데 그 전에 편하게 아직은 이 수업 초반기에는 서로를 좀 알아가야 되니까 제가 올해 주식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국내 주식을 투자한 지 한참 됐는데 손실이 너무 심해서 다 접고 미국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뭘 했냐? 단타를 했는데 오늘 샀다가 다음 주에 팔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샀죠? 빠르면 1분, 늦어도 몇 시간 안에 파는 겁니다. 차트상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여기 타는 거예요. 얘가 앞으로도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진짜 생각대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꺾일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도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1,000만 원을 넘게 벌었어요. 그때 시드 머니가 2억으로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가? 한 번에 처음에 진입할 때 일단 절반 1억치를 삽니다. 그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거기다 1억을 더 투여해요. 혹은 어쩔 땐 기회라고 생각하면 한 방에 2억을 다 태우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2억을 다 태우고 이게 1% 오르는 건 금방이거든요. 1분만 해도 오릅니다. 그럼 1%가 오르면 200만 원이 생기죠, 갑자기. 그럼 그때 팔고. 그럼 하루에 몇 분 만에 200만 원 버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을 벌었고 그 작업을 계속하니까 늘 벌지는 못하잖아요. 어떨 때는 크게 잃을 거 아닙니까? 잃고 벌고 계속해서 올해 9월 10일까지 얼마를 벌었냐? 4,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마이너스로. 돈이 사라졌어요. 그건 왜 그랬냐? 빨리 결과를 내고 싶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한 방에 다 때려받고 조금 올라가면 팔고 욕심 때문에. 그리고 이 순간 멈췄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돈이 사라지겠다. 그럼 남아있는 게 이제 1억 5,500 정도잖아요. 맞죠? 이건 안 되겠다 해서 투자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조금씩 모아가는 걸로 바꿨어요. 한 번에 1억, 2억씩 사던 사람이 오늘 봤더니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50만 원치만 사봅니다. 그럼 진짜로 더 떨어져요. 그럼 또 50만 원 사고. 그것도 하루에 다 하는 게 아니고 며칠을 나눠서 50만 원 샀다가 100만 원 샀다가 이거 진짜 올라갈 것 같아 하면 200만 원 샀다가 50만 원 샀다가 그러니까 조금씩 자주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9월 한 11일부터 그렇게 했고 10월 말쯤 됐을 때 이 수익금이 많이 쌓였는데 그건 사이버머니입니다. 그냥 플러스로 수익금이 있는 거지 내가 돈으로 바꾼 게 아니잖아요. 10월 말에 갑자기 주가가 꼬꾸라지길래 그때 일단 다 정리했습니다. 했더니 수익금이 얼마 됐냐? 한 달 하고 2주 만에 1,500만 원이 생기더라고. 투자 금액은 남아있는 1억 5,500을 넣은 것도 아닙니다. 한 7천만 원? 그리고 지금 11월 15일이죠.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했습니다. 조금씩 계속. 근데 아니 이게 웬걸? 11월 6일 날 무슨 일이 있었죠?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그때 미국 주식이 폭등했는데 그래서 폭등할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매도했습니다. 너무 올라가니까 내가 생각한 요쯤에서 팔고 더 올라가길래 거기 가면 또 좀 팔고 훅 빼면 좀 사고 이때 테슬라와 비트코인 위주로 주로 투자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지금 11월 15일이죠? 얼마를 수익 실현했는가? 그럼 합치면 저 얼마 남았죠? 1,500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거 할 때랑 이거 할 때랑 엄청나게 많은 걸 깨달은 게 있어. 물론 그 전에도 그랬지만 너무 많은 에너지를 한 방에 다 쏟으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생겨요. 인간은 무조건 그렇습니다. 무조건 그래요. 일관적으로 조금씩 계속하는 사람이 결국에 이기는 겁니다. 인생은. 이건 주식을 비교한 거고 인생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국어, 특히 영어는 주기적으로 조금씩 계속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가장 좋습니다. 특히 언어라는 건 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매일 한 지문씩 숙제를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 말 이해하죠? 조금씩 계속하면 지금 당장 크게 부자 되고 싶지만 조금씩 계속 쌓아가면 나중에 그 성과가 돌아와요. 진짜입니다. 제 말 믿어보세요. 내가 당신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저를 믿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 마이너스 1,500, 아니 저걸 제외하고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뭘 성공했느냐? 첫 번째, 저는 꿈을 이뤘습니다. 뭔 꿈을 이뤘냐? 제 꿈이 원래 학원 강사였어요. 20살? 21살 때부터 학원 강사가 됐죠. 그래서 꿈을 이룬 사람이라 성공한 거고. 두 번째, 그럼 어른들의 관점으로 그럼 넌 돈을 많이 버니? 저 돈 많이 벌어요. 그 어느 정도라고 하면 많이 버는 건가? 그 연봉이
억 단위는 당연히 넘어가고요. 돈 많이 법니다. 제 서울대 나온 친구들, 연구대 나온 친구들보다 제가 훨씬 많이 벌어요. 그럼 돈으로 봐도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잘못된 투자 때문에 돈이 사라져서 그렇지. 벌긴 많이 법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도 성공했고, 다른 점에서 남한테 해를 끼친 적이 없기 때문에 해를 끼친 적이 있나?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여러모로 살아봤더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니 이러면 정말 되더라. 세이노의 가르침 읽어봤다. 손. 아무도 없네요. 그 아저씨도 성공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아저씨 말이 좀 거치셔요. 근데 그걸 읽어보면 나 처음에 세이노의 가르침이라고 일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일본 사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 아이디가 say no입니다. no. 아니라고 말해라. 전 책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책 읽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책을 보는 게 뭔가 있어 보입니까? 핸드폰으로 보는 게 뭔가 있어 보입니까? 당연히 종이책으로 보는 게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카페에 있어도 종이책을 읽고 있으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책은 종이책으로 봐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시키면 자기 전에 잠깐 읽다가 잠들고 읽다가 잠들고 그럼 책 하나 읽는데 한 2달 넘게 걸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읽고 싶은 책이 있어서 서점 갈 시간이 없어서 시키면 다음날 오기 때문에 그냥 이북으로 한번 사봤어요. 핸드폰으로 본 겁니다. 그다음에 핸드폰으로 읽었는데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잠깐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엘리베이터 타고 그 다음에 뭐 잠깐 쉴 때 어디 편의점 걸어갈 때 이럴 때만 잠깐 읽은 겁니다. 이틀 만에 다 읽더라고요. 다시 제 말하는 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금씩 자주 일관적으로 하는 게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자리를 잡고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씩 자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건 공부도 똑같아요. 어제가 수능이었죠? 맞죠? 제가 종강날에 선물로 티셔츠를 줍니다. 제 영어 이름이 제이요인데 정세용이니까 정세용의 제이, 용의 와이오를 가져온 겁니다.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준 겁니까? 제가 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밴쿠버로 연수를 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읒자가 들어가면 다 영어 이름 제이예요. 전 남이랑 똑같은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이오로 붙였습니다. 그럼 왜 제이오냐? 제가 힙합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이오 베이비, 베이비는 추임새예요. 잠깐만. 애초에 말하려던 걸 까먹었어. 이 얘기를 왜 했죠? 뭐 때문에 한 건데? 까먹었네요. 마지막 종강날에 제가 선물로 티셔츠를 줍니다. 여기다 제이오 베이비를 박아가지고. 비웃어요? 그래서 마지막 헤어질 때 티셔츠를 주면서 이제 가는 거죠. 가라. 그 티셔츠를 왜 주냐? 반팔입니다. 수능날 입고 가라고 주는 겁니다. 보통 수능날 반팔 입고 후드나 뭐 후리스 같은 거 입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떨릴 때마다 이걸 열어서 봐라 제이오 베이비. 이따가 쉬고 난 다음에 티셔츠도 보여줄게요. 내가 어제 고3회가 연락 왔는데 쌤 32, 33 두 개 빼고 다 맞았습니다. 제이오 베이비 티셔츠 덕분인 것 같아요. 카톡이 왔어. 맞습니다. 사람은 희망과 소망으로 안 움직여요.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조금씩 자주 하면 다 되는 겁니다. 무슨 수능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제 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3까지 계속 수업을 하건 안 하건 상관없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지금 좀 있으면 파카 입어야 되죠? 추워서. 아우 더워 하고 반팔 입는 순간 1학기가 끝났습니다. 너무 추워 너무 추우면 이제 1학년이 끝났어요. 아우 더워 하면 이제 2학년 1학기가 끝났습니다. 아우 추워 하면 이제 고3이에요. 더워 한 100일 넘었어요. 좀 추운데? 하면 내일이 수능입니다. 인생 원래 그런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왜냐하면 제 서희 언니를 예비고일 때부터 가르쳤는데 여러분 때부터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지금 대학 간 지도 몇 년이 지났잖아.
시간은 이런 겁니다. 첫날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제 마지막 제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집에 가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제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조금씩 자주 일관적으로. 그리고 오답 같은 건 숙제를 잘해왔지만 잘 틀려야 잘 맞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잘 틀려야 돼요. 잘 틀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틀렸으면 틀린 이유를 좀 꼼꼼히 생각해서 적어줘야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먼저 수업하기 전에 2번을 하기 전에 요 제일 뒤에 여백 있죠? 여기다가 이것만 적고 하겠습니다. 빈칸이 위치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읽는 순서를 지금부터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읽으세요. 첫 번째, 빈칸이 첫 줄에 위치한 경우입니다. 첫 줄. 그럼 빈칸이 첫 줄에 위치하면요, 얘는 주제문이에요. 따라서 작가의 주장을 찾으면 됩니다. 풀이법은. 그러면 처음으로 첫 줄을 읽고요. 두 번째는 아래로 그대로 가면 됩니다. 얘는 따로 뭐 순서가 정해진 게 없어요. 첫 줄 읽고 그대로. 두 번째, 빈칸이 첫 줄이 아닌 두 번째 문장 및 중앙 부분 혹은 중하부 부분. 자, 여기에 빈칸이 위치했다 칩시다. 그러면 1순위로 빈칸부터 읽는 거죠, 우리는. 그 다음 두 번째로 빈칸 뒤에를 먼저 봅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빈칸을 중앙 부분에 주고 뒤쪽에 써 있는 건 빈칸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그래서 마저 읽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답이 안 나오면 위로 돌아갑니다. 보통 여기서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빈칸 읽고 뒤에를 보면 거의 끝나버려요. 그래도 안 나오면 제일 위로. 세 번째, 빈칸이 아랫부분에 위치했는데 추가적인 한 문장 정도가 더 있습니다. 이게 우리 풀었던 1번 유형이죠. 자, 이런 경우 빈칸을 먼저 읽고요. 뒤에 써 있는 거를 읽습니다. 뒤에 있는 한 문장을. 왜냐하면 거기는 문맥에 대한 근거가 있을 수 있어요. 글이라는 건 컨텍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고 다시 위로 돌아갑니다. 결과적으로 2번과 동일하죠. 4번. 빈칸이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빈칸을 읽고요. 직접 문장을 먼저 봅니다. 직접 문장. 여기도 문맥에 대한 근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답이 안 나오면 위로 돌아가면 됩니다. 자, 이 네 가지 유형밖에 없고 빈칸은 네 가지의 순서대로 일관적으로 쭉 저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쭉쭉쭉. 뭔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유쾌하면 웃어도 되고 안 좋으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렇게 웃음을 감출 이유는 없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삭막해. 너무 무서워. 다 적었나요? 요대로 하겠습니다. 2번. 2번 보세요,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빈칸이 첫 줄이면 주제문이에요. 그래서 첫 줄을 읽고 일단 빈칸의 목표를 잡아봅시다. 이게 뭔 소린가? 자, 제 수업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단어는 모르는 대로, 해석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풀립니다. 해볼게요. 첫 줄입니다. The designer in the age of algorithms. 디자이너가 있는데 알고리즘 시대에 poses a threat. threat는 알겠습니다. 위협. 위협인가 봐요. To American jurisprudence. 아래쪽에 있죠? 미국 법체계의 위협인가 봐요. Because, 왜냐면요. The algorithm is only as good as blank. 알고리즘이라는 게 고작 요만큼이거든요. 그걸 몰랐다면 only as good as가 단지 뭐뭐만큼 뭐뭐와 마찬가지인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몰랐다면 그래도 푸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제발 이 이유부터는 외우십시오. only as good as는 고작 요만큼만, 고작 뭐뭐와 다름없는 이런 뜻입니다. 몰랐어도 풉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알고리즘 시대의 디자이너는 미국 법체계의 위협인가 봐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이라는 게 빈칸이거든요. 이렇게 떨어지죠. 맞죠? 저 보세요. 목표를 잡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디자이너가 있는데 알고리즘 시대의 디자이너래요. 이 사람은 위협은 안 좋은 거잖아요. 맞죠? 미국의 법체계의 위협. 그리고 우리가 찾는 건 그게 왜냐면 알고리즘이라는 게 빈칸이거든요. 하면 because 뒤에는 원인을 쓰죠. 맞죠? 그럼 앞에가 결과죠. 그럼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럼 원인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아야 돼요. 내가 널 너무 사랑하니까 널 죽여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사이코잖아. 맞죠? 그런 거 시험 안 나옵니다. 방향이 동일해야 됩니다. 법체계의 위협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알고리즘은 빈칸이니까. 결론. 우리는 읽으면서 얘에 관련된 건 체크할 겁니다. 됐죠? 알고리즘, 디자이너, 법체계 이런 거. 빈칸 바로 뒤로 보겠습니다. The person designing the algorithm. The person designing the algorithm. 알고리즘에 세모 쳐보세요. The person designing the algorithm이 누구죠? 디자이너죠? 바로 뒤에 있네요.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는 사람은 maybe an excellent software engineer. 아마 놀라운 엔지니어일 수 있죠. But, 근데요. Without the knowledge of all the factors. 지식은 없어가지고요. 모든 팩터, 요소들의 지식은 없어서 They need to go into an algorithmic process. 뭐 그런 프로세스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모든 지식은 없답니다. 그래서 the engineer 세모 치세요. 그 사람은 디자이너니까. 엔지니어는 could unknowingly produce an algorithm의 세모. 잘 모르고 만들어요, 알고리즘을. Whose decisions are at best incomplete. 결정이 불완전하고 and at worst, 최악으론 discriminatory and unfair. 자, discriminatory를 몰라도 and는 앞뒤로 방향이 똑같잖아요. unfair는 안 좋은 거 알죠? 그럼 걔도 안 좋은 말이겠죠. incomplete와 discriminatory, unfair. 다 그 아래쪽에다 다 마이너스 표시합니다. 빈칸의 4줄 아래에 있는 5줄 아래군요. incomplete, discriminatory and unfair. 다 아래쪽에 마이너스 표시. 자, 그리고 이 문장 형광펜 치겠습니다. 형광펜 없으면 빨간 펜이나 다른 색 펜으로 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숙지해야 됩니다. 다시요. 목표를 잡아봤더니 디자이너가 안 좋은 거야. 왜냐하면 알고리즘이 빈칸이거든. 해놓고 빈칸 바로 뒤에 디자이너가 모든 거에 대한 지식이 있지는 않아서 그래서 잘 모르고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그 알고리즘이 별로 안 좋대요. 그리고 unfair. unfair 뜻이 뭐죠? 부당한이죠. 그럼 부당하다는 게 요 말 아닌가? 미국 법체계 안 좋다는 게 부당한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현재. 결과가 알고리즘이 부당한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뭔지, 그 이유가 뭔지가 지금 형광펜 쳐놓은 곳에 써 있습니다. 알고리즘 자체가 부당하게 되고 incomplete 하게 되는 그 이유가 써 있어요. 형광펜 친 데에 보면. 자, 그럼 그 이유가 빈칸에 들어가면 됩니다. 선생님, 그래서 저는 바로 여기서 골랐습니다 하면 엄청 잘한 거고, 저는 그렇게는 못 풀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서 풀었어도 잘했고요. 그렇게 못 풀어도 풀 수 있어요. 해볼게요. 그 다음,
빈칸에서 6줄 아래입니다. Compounding the problem. 찾으십시오. Compounding the problem. 문제를 compounding 하는데 on 알고리즘의 세모. 그게 우리 찾는 거니까. 알고리즘 디자인 firm은 might be under contract. 계약 아래 있을 수 있겠죠. To design algorithms 세모. 알고리즘 디자인하라고. For wide range of uses. 뭐 사용해요. From determining which patients awaiting transplants are chosen. determining 하는 건데요. 환자가 선택되는 거래요. To receive organs. 뭐 장기 받으려고. To which criminals facing sentencing should be given probation or the maximum sentence. criminals가 있는데 뭐 probation 아래쪽에 집행유예 혹은 뭐 최대 sentence 뭐 이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용 얘기하나 봐요. That firm 그 회사 is not going to be staffed. 스태프 되진 않을 겁니다. With subject matter experts. 어떤 전문가로 who know what questions each algorithm의 세모. 알고 있는 사람인데 무슨 질문을 각각의 알고리즘이 needs to address 할 필요 있는가? What database, the 알고리즘의 또 세모. 무슨 데이터베이스를 알고리즘이 should use, 사용해야 하는가? To collect its data, 데이터를 모으려고요. And what pitfalls, the 알고리즘 세모. 무슨 pitfall을 알고리즘이 needs to avoid, 피할 필요가 있는가? In churning out decisions, 결정 내는데. 일단 다 읽었죠? 저 보십시오. 다 읽으면 그냥 이거 하면 됩니다. 나와 있으면 내비두고 없으면 제낄 겁니다. 보기 1번. The amount of data that the public can access. 데이터의 양이 안 나오죠. 1번 X 치겠습니다. 그런 건 안 나왔는데요. 2번 its capacity to teach itself. 스스로를 가르치는 capacity랍니다. 그런 거 안 나오죠. 자가학습 얘기가 안 나옵니다. 탈락. 3번 its potential. 잠재성. To create a lasting profit for the algorithm users.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잠재성이 안 나오죠, 이거래. 3번 X. 자, 1번, 2번, 3번은 고를 이유가 없어요. 안 나오니까. 4번 The functionality of hardware of designing company operates. 디자이닝 회사는 나와요. 근데요, 하드웨어의 기능성이 안 나옵니다. 하드웨어의 기능성이 안 나와요. 아까 전문가 얘기만 했지. 하드웨어의 기능성이 안 나와. 4번 X. 그럼 다 5번인가 보죠, 뭐. 왜냐면 5번 보기에 The designer's understanding. 디자이너는 나오잖아요. 저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 풀이가 처음에 목표 잡고, 그 목표 엄청 중요해요. 재진수를 체크하는데 바로 뒷문장에 재진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해해서 나는 답을 골랐습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못 풀어도요. 다 읽고 일치불일치하면 풀립니다. 풀려. 자, 이런 문제는 안 되고 저런 문제만 되는 건 규칙이 아니죠. 그렇게 하잖아요. 다 됩니다. 다 돼요. 그럼 시킨 대로만 하면 오답률이 지금 몇 프로죠? 문제 써 있는 게 70%인데 보기 5개 중에 그나마 나와 있다고 보이는 건 4번과 5번입니다. 물론 하드웨어의 기능성이 없지만 회사는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50%짜리인 겁니다. 그냥. 제 말 이해하죠? 중요한 사실 까먹었어. 알려준 거 있잖아요. 알려준 거는 본인들만 아시는 거고 학교 가면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하십시오. 친구들한테는. 자, 그 다음에 답은 5번이었고 넘어갑니다. 하나씩 요약만 해볼게요. 보기 1번. 이거 하고 시계 줄게요. 다 왔습니다, 이제. 1번. 알고리즘 시대의 디자이너는요, 포즈가 문제를 제기하다. 혹은 포즈를 취하다. 그래서 위협을 제기합니다. 미국의 법 체계. 왜냐하면 알고리즘이 고작해야 디자이너의 이해에 불과하거든요. 의도된 사용이에요, 알고리즘에. 1번. 알고리즘의 디자이너가 미국 법 체계의 위협이에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이라는 건 고작 디자이너의 이해에 불과하니까. 그 사람이 이해한 걸로만 짜는 거니까. 2번. 사람이 있는데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는 아마 놀라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겠죠. 그렇지만 지식이 없어서 모든 요소들의 알고리즘의 과정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모든 요소의 지식은 없어서
엔지니어는 잘 모르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요. 그 결정이 기껏해야 불완전하며 최악으로는 discriminatory, 차별적이고 부당할 수 있는. 그럼 2번을 정리하면 디자이너가 모든 걸 알진 못하니까 그 알고리즘이 차별적이고 부당할 수 있다. 3번, 컴파운드가 악화시키다 뜻이 있습니다. 문제를 악화시켜요. 알고리즘 디자인 회사가 아마 계약 아래에 놓일 수 있죠.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라는 a wide range of use, 폭넓은 사용을 위해 determine은 결정하답니다. 결정하는 것부터 어떤 환자가 transplant,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환자가 장기를 받을지 선택하는 것부터 어떤 범죄자가 형벌을 직면하고 있는 범죄자가 집행유예를 받아야 하는가, 최대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3번, 알고리즘 디자인 회사가 특정 계약 아래에 놓여 있으면 그 이해가 반영된다는 얘기죠. 공정하게 다 하기는 어렵다고. 4번, that firm, 그 회사가 스태프는 직원을 두답니다. 동사로. 직원을 두진 않을 겁니다. 그 주제 문제의 전문가의 직원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알고 있는 무슨 질문을 각각의 알고리즘이 address가 다루다. 다룰 필요가 있는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알고리즘이 사용해야 하는가? 데이터를 모으려고. pitfall은 위험. 어떤 위험을 알고리즘이 피해야 하는가? 결정을 내는데. 4번,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불완전하다고요. 맞죠? 이걸 전체는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야. 맞아요? 그 다음 페이지, 주제문 및 작가의 주장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거기다 빈칸을 뚫은 거죠. 전개 방식, 주장과 부연으로 봐도 되고요. 문제점과 원인으로 봐도 됩니다. 선생님, 그럼 원인이 나오니까 인과로 봐도 되나요? 인과로 봐도 돼요. 지금 뭘로 보냐는 중요하지 않아.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구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됐죠? 잠깐 쉬었다가 3번 하겠습니다.